네, 안녕하세요. 액션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바람 좀 쐬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 초보자 가이드 심엄스쿨의 개강입니다. 그 번외편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면 좋은데, 일단 브랜디드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올인원 코팅 가샴푸 편을 좀 따로 배정을 해서 미리 좀 보여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셀프 세차 1인 게러지 이용해서 조용한 환경에서 오디오를 좀 제대로 담고 그런 촬영 조건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용을 또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작년 말에 제가 이제 11년 된 검정색 제네시스 1세대 차량을 가지고 이 아모레 실드 플러스 세라믹 카워시 그 외 시리즈 3종을 가지고 심층적인 리뷰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었고, 이번에 또 할인된 가격으로 링크를 통해서 작년과 같이 구매할 수 있다. 작년에 순식간에 동이 났죠. 한 40분 만에 품절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액션맘 크루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파워가 그만큼 대단했다. 그 좋았던 성능만큼 다시 이제 국내 널널한 재고로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성심성의껏 쉽게 풀어서 짧은 시간 동안 이해하실 수 있게 올인원 가샴푸를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 기준점을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자기만의 세차 라이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이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전국 모든 셀프 세차장에는 이렇게 개수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용도는 물을 받거나 뭔가를 헹구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할 때 쓰는데, 여기 이 버킷은 18리터입니다. 보통 버킷이 16리터, 18리터, 20리터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16리터 아래로 가면 휠 버킷이고, 이런 버킷은 본 세차를 하기 위한 적정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모레 실드 플러스 세라믹 카워시죠. 코팅 가샴푸 60ml 기준으로 18리터 버킷이지만 한 16리터 정도 물을 넣었다 할 때는 한 266대 1 정도의 희석비가 나옵니다. 정말 많으면 한 300대 1 정도 희석비가 나오는데, 물을 많이 넣고 이걸 많이 넣는 것보다 적정량을 넣고 정량을 넣는 게 당연히 케미컬의 소비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 여기 18리터 버킷 기준으로 반보다 조금 더 많게 세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물을 받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 카샴푸를 먼저 넣는 게 아니라 먼저 물을 받고 카샴푸를 넣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카샴푸를 사용하실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일단 물을 받겠습니다. 용량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 세라믹 카샴푸 어차피 쓰실 거니까 기준으로 한다면 아모레 실드 돼 있는 이 부분 높이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정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실제로 하실 때는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카샴푸를 희석하시면 됩니다. 실드 플러스 세라믹 카워시 SRO2 기술 기반 먼지 방지 포뮬러, 매끈하고 견고한 방어막, 물방울 맺힘 현상을 높이고 광택을 향상시킵니다. 물방울 맺힘 현상은 발수입니다. 발수. 여기 보시면 물을 충분히 사용하여 자동차의 먼지와 때를 씻어내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셀프 세차나 디테일링 세차에서는 프리워시 단계라고 합니다. 이 프리워시 단계가 뭐냐, 흔히 설거지로 생각하시면 그 설거지 하기 전에 물에다가 그릇을 담궈 놓고 먼저 불려 놓죠. 그 과정을 세차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밑을 문지르는 행위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오염물 때문에 닦이지 않아서 억지로 하다 보면 도장면이 상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셀프 세차장에서 프리워시 제가 저는 없어요. 압축 분무기도 없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물만 뿌려서는 뭔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하실 때는 모든 셀프 세차장에는 스노우폼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세차베이 안에. 그래서 세차베이 안에 있는 스노우폼을 이용해서 먼저 오염된 도장면 위에 분사를 해주시고, 살짝 불리는 시간 한 3, 4분 정도를 주신 다음에 마르기 전에 고압수로 헹구시고 그 다음 본세차를 진행 바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실험 영상을 또 올렸지만, 셀프 세차장이든 게러지든 프리워시젤을 포함한 스노우폼, 그걸 먼저 오염된 그 도장면에 분사를 하시고 고압수로 헹궈 주시고 그 위에다가 미트워시를 하시는 게 제일 최적의 베스트다. 그리고 이 제품은 또 약산성이에요. 세차 관련 용어로서는 워터스팟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물자국이 남았다, 코팅이 안 돼 있는 분들이나 코팅이 돼 있더라도 이 표면에 물자국들이 남아서 그게 오염물과 같이 합쳐지면서 엄청 더러워지고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죠. 그걸 지우는데 효과적인 세정제가 산성 계열입니다. 우리 소주병 안에 이제 회오리 만들듯이 이렇게 하시면 쉽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막 올라오죠. 이때 여시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거품이 다 올라와서 살짝 가라앉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면 되는 거죠. 이게 왜 흔들어야 되냐면 코팅과 세정이 함께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성분이 침전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품이 나는 상태에서 열었다 닫아가지고 좀 묻었는데, 그래서 니트리 장갑은 꼭 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셀프 세차의 기본입니다. 안전. 왜? 이것도 다 케미컬이 화학물이죠. 생각해 보신다면 맨손에 닿으면 좋을 게 없다. 뚜껑을 기준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빠져버렸네. 한 10mm 정도에 딱 맞춰져 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렇게 부어보면 네, 이렇게 딱 맞습니다. 기준점입니다. 네, 이걸 지거라고 하는데 계량 용도로 쓰는 겁니다. 60mm 넣으라고 했으니까 제가 요거를 이렇게 붓겠습니다. 그럼 66mm겠죠? 11mm씩이니까 이렇게 붓고 3번, 4번, 5번, 6번.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넣어도 안 좋아요. 그 희석비가 넘쳐버리면 뭔가 잔여물이 남는 그런 상황도 한 번씩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트를 선택을 하실 때 이 제품 아모올 정식으로 나오는 셔닐 미트인데, 작년 제가 리뷰할 때는 아모올에서 나오는 스펀지 미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었죠. 요번에는 제가 요걸로 작업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사용하고 나면 다른 데 못 쓰나요? 코팅제가 섞여 있는 건데 못 쓰나요?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팅제가 막 굳어가지고 도장면에 피해를 줄 만큼의 경도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헹궈 주시면 충분히 제거가 되는 정도의 코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정 플러스 코팅이 함께 되는 올인원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 거품을 좀 극대화할 방법이 없을까? 셔닐 미트 사실 거품 양이 많이 안 납니다. 스펀지 같은 경우는 또 거품이 잘 나요. 밀도가 촘촘하기 때문에 이게 뽕뽕뽕 바로 이제 거품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오염도를 좀 보면 오늘 이제 달리면서 뭐 송화가루도 맞고 기존에 왁스층이 있지만 이렇게 워터스팟이 이 물방울들이 모여서 이렇게 더러운 상태, 그리고 뭐 측면도 마찬가지고 상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다 더러운데 요거를 제가 이제 고압수로 먼저 프리워시 개념으로 헹궈내고 살짝 불려준 다음에 바로 미트워시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는 왁스 작업이 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는 왁스 작업이 안 되어 있는 도장면입니다. 나중에 미트워시를 하고 나서 곧바로 휠 세정을 같이 연달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휠에도 이렇게 좀 분사를 해주시면 좋고, 코팅이 안 됐던 면입니다. 가까이 당겨서 비포에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만 딱 한번. 그래도 윤활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최대한 빼고 이렇게 가볍게. 그럼 요거를 드라잉을 한번 해서, 자, 이렇게. 자, 주변에 물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세차 프로세스를 제가 함축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한 장면으로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있었던 워터스팟 자체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밝기를 높여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워터스팟이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잔여물 남는 게 제일 걱정이다, 괜찮을까 하는데 괜찮습니다. 닦임성도 좋고 표면 쓸릭이 거의 없어요. 한 10% 정도? 그래서 요즘 같은 황사나 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효율성 있을 수도 있죠. 쓸릭이 거의 없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표면이 막 미끄러워요. 그러면 먼지가 좀 많이 붙는 편이고, 표면이 좀 덜 미끄럽다 하면 먼지가 덜 붙는 편입니다. 그것만 딱 알고 계셔도 좋아요. 보여드리려고 아까 여기만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 했어요. 여기는 흘러내려온 거고. 보이시죠? 세정과 동시에 물을 튕겨내는 그 성질이 생성이 바로 된다. 이게 효과가 조금 애매한데 원래는 관리용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면도 장면보다는 저렇게 뭔가 왁스가 발려져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세차를 할 때 먼지를 좀 날리는데 그냥 물만 뿌리기 좀 아쉬울 때 이용할 수 있다. 자, 아까보다 이제 물 내려가는 그 특성이 조금 더 살아났죠. 아까는 이런 물 길이 아예 없었습니다. 맞죠?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드라잉 할 때가 이 제품은 이제 왁스 바르고 버핑하는 느낌이에요. 모든 게 함축돼 있습니다. 왁스 분사하고 하면서 또 닦아내고 그 과정이 드라잉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닦아내면 끝난 겁니다. 이 코팅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세차 끝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적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경화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당장 바로 비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위해서는 주차장이나 햇빛이라든지 열로써 경화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에도 또 어차피 미터워시를 해야 될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제품이 별로 안 좋아서 다 깨져버렸어요. 맞죠? 저기랑 여기랑 지금 반 딱 보면 좀 다르죠? 흑세사 미트 또 이용해서 자 똑같이 이 친구는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오죠. 뭐가 팍 하면서. 참고로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도장면에 뿌리는 스프레이 왁스입니다. 자, 이제 바로 한번 분사해 보겠습니다. 느낌 오시죠? 초보분들은 이 방법도 괜찮고 저 방법도 괜찮은 게 일단은 코팅층이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발수가 모든 걸 다 지배하진 않지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작업을 하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나는 그냥 이런 느낌만 내면 돼 혹은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 정도로 계속 올라오네 만족을 하신다면 충분히 값어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 더. 거품 많이 나죠? 극세사 아까 썼는데 윤활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립에다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지금 뭐 브러쉬를 제가 아예 안 쓰고 지금 단편적으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가면서 스펀지는 조절이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한테는 좋은 미트다. 맞죠? 물 양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겠잖아요. 여기 좀 가니까 오염물이 좀 뻑뻑하네. 그러면 물 살짝 하면서 하는데 밑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눌리면서 나오면서 오염물들이 같이 또 흘러내려가는 효과도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미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셔넬 미트 같은 경우는 끝이 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또 닦아줄 수 있는데 스펀지는 또 그런 게 불가능하죠. 자, 이렇게 물을 흘려내 보내면서 전체적으로 헤드라이트도 닦고 하이그로스도 닦고 범퍼도 닦고 플라스틱이죠. 이런 것들 다 닦으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코팅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하실 때 버킷을 너무 멀리 떨어뜨리지 마시고 최대한 가까운 곳에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하고 지금 다르죠? 좀 다르신 걸 느낄 겁니다. 여기가 물이 조금 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아머올의 스피드 왁스 스프레이예요. 이 친구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막 물방울 맺히는 이런 발수가 아니라 친수 코팅이에요. 옆이랑 또 다릅니다. 친수로 만들어 놨던 부위입니다. 여기 측면, 이쪽 부위는 코치왁스들 종류별로 쫙 이렇게 사다리가 있어요. 올라가셔가지고 위에 또 하시면 됩니다. 높은 SUV들은 물이 약간 친수 비스무리하게 내려가죠. 이게 좋은 건가? 지금 이 스타일이 좋은 건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거는 취향 차이입니다. 이제 휠을 좀 닦아야 되는데 이 휠을 왜 뒤에 가서 닦나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정 코팅이 되는 카샴푸이기 때문에 섞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세차가 아니기 때문에 미니멀리즘 세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이 바쁜 시간에 간편하게 관리하고 안 그래도 피곤한 몸 집에 가서 빨리 폰이나 보면서 유튜브 보고 여가 생활을 조금 더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립가드를 이제 꺼내줘야죠. 이런 식으로
스펀지나 기타 도구를 좀 올려놓으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초보자분들은 구비된 게 없기 때문에 옆에 놔두시고 휠 세정하면서 나중에 헹구실 때 같이 합쳐서 개수대 가서 헹구시면 될 거라 봅니다. 여기 이제 이런 보통 휠 브러쉬를 쓰실 거예요. 저는 이제 패브릭 재질로 된 거를 선호하는데, 왜냐면 이게 안 튀어요. 기능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하고 뭔가 밀도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나일론모로 돼 있는, 브러쉬로 돼 있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런 것들이 훨씬 괜찮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는 지금 아무런 코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비포애프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작업을 했고, 갈변 제거 같은 경우는 이 아모올에서도 휠앤타이어 세정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갈변 제거 하시면서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또 갈변을 계속 뽑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하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아모올 익스트림 타이어 샤인 있죠, 그걸로 뿌리고 코팅을 하면서 또 나머지 오염물들을 닦아내는 그 행위를 하시면 굳이 갈변 제거 능력을 가진 알칼리 세정제가 없더라도 타이어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간편 세차의 본질이 해쳐지지 않게 안쪽까지 세정을 하시겠죠. 휠도 보통 뭐 거의 이런 디자인이고, 자, 지금 발수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벗기고 헹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보시면 물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타이어 코팅제를 제가 발라놨던 상태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이걸 스프레이로 한번 뿌려볼까요? 한쪽씩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이 엄청 막 미친 듯이 훌륭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은 휠 세정을 함과 동시에 또 이런 휠 브레이크 분진이나 이런 것에 효과적인 케미컬인데, 더불어 닦음과 동시에 코팅이 된다, 맞죠? 본편에서는 실드 플러스 세라믹 휠 클리너를 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그것도 물론 뭐 발수나 뭐 코팅 성능이나 이런 게 좋았지만, 이 제품은 기본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또 스펀지 미트 이런 걸 이용해서 휠 미트로 활용을 한다면 조금 더 풍성한 거품을 느끼면서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다. 초보자들 위주로 돌아가는 이 셀프 세차판에서 헹굴 때는 그냥 이렇게 헹궈 주시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한번 슥슥슥 해서 턱 자체를 그립가드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완벽한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휠 클리닝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휠 안쪽 이런 것도 다 코팅이 되는 겁니다. 우와, 순간적으로 잡았어. 대박. 자, 이렇게 드라잉하면 끝납니다. 여기 이제 코팅이 다 된 거예요. 큰 면을 좀 닦아주시고, 왜냐면 초보분들이 에어건을 먼저 쏘게 되면 중간에 이런 넓은 면에 있는 것들이 메말라요. 그리고 에어건 사용하실 때 옆에 차량이 있거나 하는데 뭐 내부를 확 풀어가지고 그 먼지가 다 어디로 갈까요? 옆으로 갑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였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무심코 그냥 뱉은 한마디 혹은 무심코 뱉은 행동 하나, 그게 사람에게 이제 기분 나쁨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힐링하려고 이런 정적인 취미를 가지려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건데, 세차를 하면서 기분 나쁠 필요는 없으니까 에티켓으로 좀 지켜달라 이 말입니다. 사실 지금 새벽 4시라 가지고 주택가 바로 옆이라 에어건을 좀 불기가 그래요. 일단 세차장에서 이용하실 때는 드라잉을 하시고 에어를 칙칙칙 하면서 타월 한 장을 혹은 2장을 드시고 버핑한다는 개념으로 드라잉을 하시면, 번호판도 이렇게 해서 코팅을 좀 입혀주시면 확실히 오염물이 좀 덜 붙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헹구실 때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게 이제 굳어가지고 나중에 도장면에 또 재사용을 할 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따로 써야 됩니까 하시는데, 따로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고 세척만 좀 잘 해주시면 코팅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미트들을 사용하시고 나서 바로 헹궈 주시고, 혹은 알칼리 프리워시가 있다, 세탁 비누가 있다 뭐 그러시면 좀 따로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겠죠. 물을 머금고 빼고 머금고 빼고 반복하면서 헹굼을 끝내고 담아서 벗기세 집으로 돌아가시면 세차는 끝입니다. 자, 이렇게 끝.
셀프 세차장에 구비된 그 스노우폼이 아니라 이렇게 커스터마 시켜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큰 재미 요소이기도 한데, 뒤쪽에 보이는 GT4도어 차량은 뿌리막으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경화가 완전히 됐고, 이 실드 플러스 세라믹 카워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리막 관리제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SiO2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결합에는 문제가 없다. 상세 설명에 폼댄스에 원액을 넣으라고 돼 있어요. 미트워시를 하기 위해서 버킷에 60ml를 넣고 희석을 해서 미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세요 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제가 조금 더 가미를 해서 100ml 정도 세팅을 해서, 그래서 희석비는 600ml에 100ml 추가해서 700ml 만든 다음에 무사히 보는 걸로. 자, 이렇게 하면 딱 700ml 맞죠? 700ml 세팅 보이시죠? 미친듯이 흘러내리네.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미트워시를 안 하고 그 행위가 없이 고압수로만 만약에 습식 코팅제처럼 쳐낸다면 이게 가능할까? 이것도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올바른 프로세스가 있긴 하지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도장면에 그냥 뿌리기만 했을 뿐인데, 이 정도 발수가 난다는 건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아니잖아요. 왼쪽 지금 비딩 상태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 거의 동등합니다. 2번씩이나 작업해서 폴리셔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노멀 상태의 도장면이었다. 근데 이런 비딩을 지금 만들어냈어요. 맞죠? 자, 그리고 물방울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다가 톡톡톡톡톡 끊겨 있어요. 이게 이제 물줄기로 쭉 내려가다 이게 순식간에 비딩을 맺는 겁니다. 톡톡톡톡 하면서 서로 이제 절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그대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전혀 지장 없이 적용이 된다. 정지된 물방울들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 솔직하게 좀 가감없이 가이드 영상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방울이 막 내려가요. 그런 맺힘 현상들이 부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하시는데, 일단은 다 뭉쳤습니다. 일반 왁스라면 이건 결함이겠지만 왁스가 아닌 세정제 플러스 왁스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부분이에요. 코팅이 이쪽 부분이 생성이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렇게 또 바로 하면 변화가 생깁니다. 부분 생겼다고 해서 이게 불량이 아니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바로 했던 것보다는 비딩 상태가 엄청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가이드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 아모올의 실드 플러스 세라믹 카워시 이 제품이 범용성을 가진 좀 올라운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코팅들이 다 안착이 돼 있고 잘 시공이 돼 있는데 중간에 너무 귀찮을 때,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만족을 못 하신다면 부분별로 다 특화되어 있는 케미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여러분들도 즐기시면 되시겠지만, 이 제품의 목적은 모든 가정이 함축된 하나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비단 그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보자 가이드를 진행하면서 제가 또 느꼈던 점이, 작년과 지금 성능이 뭔가 좀 바뀐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본사에 문의를 해보니 그 변화는 없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진해진 것 같습니다. 발수와 친수, 물이 확 뭉쳐서 내려가는, 우리 보통 말하는 활수, 이런 느낌을 좀 내는 것도 영상 속에서 보셨다시피 마찬가지고, 발수가 가진 목적은 뭐 심미적인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그 차량의 오염물을 비가 왔을 때나 이럴 때 확 끌어내려가는, 그래서 오염물을 좀 덜 붙게 하는 그런 효과가 제일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조금 바뀐 이 성능이 개선된 이 제품이 저는 나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발수보다야 차라리 이런 제품 성능을 가지는 게, 성향을 가지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채워나갈 이 시멈스쿨 초보자 셀프 세차 가이드 응원 많이 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 아모올 일반 라인업들 비롯해서 세라믹 카워시 몇 분 선정해가지고 제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행사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해놓으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 편 또 재밌는 영상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을 위해서 빨리 들어가서 또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액시멈 크루 액시멈이었습니다. 즐거운 셀프 세차 라이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해가 다 졌어요.